자, 수업하기 전에 우리 이 강의실에도 올려뒀는데 공인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반 설문하는 거 늘 해왔던 것처럼 공학교육인증제 전반 설문을 이번 주말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ABEEK, ABEEK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광고에도 말해뒀는데 숙제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입니다. 숙제 한번 제출 안 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꼭 9월 14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지.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S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OS에 대해서 서론. OS가 뭔가, 컴퓨터에서 OS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가. 우리가 요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니까 OS라고 하는 컴퓨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여기 CPU가 있고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하죠. 프로세서. 그리고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 장치는 보통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 그렇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OS가 들어있고 윈도우즈가 되든 리눅스가 되든 OS가 들어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뭐 아래 한글도 들어있고 MS 워드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겠지. 제일 처음에 파워를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OS가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부팅이라고 한다고 했죠. OS가 일단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OS가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겁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내가 야생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터는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만 있으면 야생마고 그거를 제어하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 입에다가 제갈도 물리고 다리에는 뭐 있죠. 발에 붙이는 거 있고 안장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OS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OS 컴퓨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다. 컴퓨터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CPU든 메모리든 디스크든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운영체제. 그리고 이 OS 바탕 위에 뭐가 있냐니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은 하드웨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프린터나 디스크를 사용하려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OS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OS한테 어떤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OS한테 어떤 요청. 컴퓨터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이중 모드라고 했는데 이중 여기 있지요. 영어로 듀얼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중 모드 어떤 개념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한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서버 컴퓨터들은 한 컴퓨터에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합니다. 수강 신청할 적에 여러분들이 다 접속하는데 서버 컴퓨터는 하나거든. 그런 환경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요새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 사람이 어떤 고의라든지 혹은 실수로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 영향이 전체에 미칠 수 있다. 특별히 서버 컴퓨터는 더 심하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서버 컴퓨터에 대해서 그림을 볼까요?
서버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 서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수강 신청이나 이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어떤 한 사용자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실수로 혹은 고의로 뭔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은 얘가 전체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억울하겠다, 그렇죠?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얘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됐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억울한 일이라는 거지. 다운시키는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스톱. 우리가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미 어셈블리어를 다루어 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3학년에 가면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를 배울 텐데 컴퓨터 프로그램 할 적에 C나 자바 외에도 어셈블리 언어로 예를 들어서 스톱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 때도 뭐 그런 명령을 배웠죠. 예를 들어서 뭐 load regist라든지 이런 명령이 있는데 그 외에도 스톱이나 리셋이나 이런 어셈블리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뭐 하는 걸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탑 명령을 내리면은 CPU가 중지를 합니다. 중단.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자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 안에 스톱이라는 명령을 넣어뒀다고 하자. 그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서 이 스톱 명령이 CPU가 읽어와서 실행하면은 이 CPU가 딱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중지된 CPU를 다시 깨우는 방법은 뭡니까? 전기를 껐다 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껐다 켜려면 서버 컴퓨터가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톱, 홀터 혹은 리셋 같은 명령을 내리면은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라면은 뭐 그래도 낫겠는데 여러 명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면은 이런 해악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OS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용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은 스탑 같이 이런 치명적인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 아무나 내리면 안 되겠다. 이런 명령은 누구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냐니까 오직 관리자만 내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일반 유저는 못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유저가 이런 스톱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리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것이 요 이중 모드입니다. 이중 모드. 이중 모드는 뭐냐니까 요 CPU가 동작하는 모드를 두 가지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용자 모드, 일반 유저가 도는 모드, 또 하나는 관리자 모드. 컴퓨터에서 관리자는 OS죠. 요 관리자 모드. 그래서 모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CPU가 메모리에 있는 명령 읽어와서 실행하고 하는데 OS에 있는 명령을 실행할 적에는 얘가 관리자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하고 거기에 비해서 일반 유저 영역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실행할 적에는 얘가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에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듀얼 모드, 이중 모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 관리자 모드, 영어로 슈퍼바이저 모드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시스템 모드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자 반대가 시스템이겠죠. 혹은 모니터, 모니터는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감시자 모드 혹은 특권, 특별한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특권 모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슈퍼바이저 모드, 시스템 모드, 모니터 모드, 특권 모드를 프리빌리지드 모드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 쓰다 보면 영어로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용어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프리빌리지드 모드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탑 말고도 또 특권, 그러니까 스탑 명령은 아무나 내리면 안 되고 관리자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데 스탑 외에도 어떤 명령들이 특권 모드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일까? 또 용어 하나 볼까요? 밑에 있는 것처럼 특권 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Privileged Instructi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일반 아까 말했죠. 유저 모드하고 관리자 모드가 있는데 유저 모드에서는 내릴 수 없고 관리자 모드에서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을 특권 명령, privileged instruction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 이야기했던 stop, halt, reset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설정한다. 타이머는 보통 시간을 측정한 그 재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유저가 요 서버 컴퓨터인데, 이게 학교 서버 컴퓨터예요. 일반 유저가 들어와 가지고 요 시간을 컴퓨터 안에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요거를 자기 멋대로 바꿔 버리면은 자기야 뭐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남들은 어찌 될까? 요 시간이 엉망으로 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특권 명령으로 내려 가지고 일반 유저들은 못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또 어떤 하드웨어 값을 바꾸는 거, 하드웨어에 있는 어떤 타이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그거의 값을 바꾸는 것도 일반 유저가 내리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니까 그 손해가 모든 다른 사용자한테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오직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내릴 수 있고 일반 유저들은 그런 명령을 못 내리도록 한다. 두 가지의 모드를 둔다. 그게 이제 이중 모드가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중 모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컴퓨터 구조 배우면서 요 CPU 안의 내부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레지스터. 레지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ALU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유니트, 컨트롤 유니트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 때 배웠는데,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어떤 비트들의 모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비트 컴퓨터라면은 이런 비트가 32개 있는 거지. 요 비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32개 비트가 있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프로세서, CPU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트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학년 컴퓨터 구조 때 배웠던 비트로서 그 캐리, 한 자리 올라갔을 적에 캐리,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건 뭐죠? 연산의 결과가 엄수가 나왔을 적에, 또 제로 비트, 요거는 앞에 했던 연산의 결과가 0이 나왔을 적에, 또 오버플로우, 앞에 어떤 연산을 했는데 그 연산 결과 그 자리 범위를 넘어선 거죠. 이런 걸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그때 컴퓨터 구조 시간 때 뭐라고 배웠냐니까 플래그라고 배웠어요. 플래그는 깃발이다. 그렇죠? 깃발. 그래서 깃발은 우리 기차역 같은 데서 역무원들이 많이 쓰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깃발을 들고 그럼 뭔가 경고하는 거지. 또 깃발을 내리면은 또 해제된 거고, 캐리가 발생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연산의 결과에서 0이 나왔습니다. 음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를 플래그라고 하는데, 각각 요 비트가 1이면은 캐리가 발생한 거고 0이면은 캐리가 발생 안 한 거고, 1이면은 네거티브인 거고 0이면 네거티브가 아닌 거고, 1이면은 제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런 거를 OS 시간에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 학기에 이미 배웠어요. 아마 앞 학기에 이미 배웠는데 이중 모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플래그 이야기를 하냐니까, 컴퓨터에서 이중 모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구현할 수 있는가? 요 플래그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구조 때는 이런 4가지 정도의 플래그를 배웠는데 OS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하나 추가하기를, 비트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지. 그 비트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뭐 모니터 비트라 해도 되겠고, 아니면 시스템 비트라 해도 되겠고, 하여튼 아까 말한 이중 모드를 나타내는 비트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추가하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모니터 비트라고 한다면은, 만일에 얘가 1이면은
얘는 시스템 모드가 되는 거고 프리빌리지드 모드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면은 유저 모드가 되는 거예요. 유저 모드. 그래서 요 한 비트를 CPU의 레지스터 안에 있는 한 비트를 모니터 비트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모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모드를. 그래서 처음에 파워를 딱 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파워를 키면은 일단 부팅이 일어나죠. OS가 메인 하드디스크에서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도중에는 전부 다 모니터 비트가 1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시스템 모드입니다. 그래서 OS가 동작할 적에는 시스템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시스템 모드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명령을 다 내릴 수 있는 거지. 타이머 값도 바꿀 수 있고, 앞 슬라이드 볼까요? 타이머 값도 바꿀 수 있고, 하드웨어 값도 바꿀 수 있고, 필요하다면 스톱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리셋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OS가 딱 부팅이 끝나고, 이제 OS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요 위에다가 사용자 프로그램을 올리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임 프로그램을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마우스를 옮겨갖고 게임 아이콘 위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에 있는 게임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면 CPU는 이 게임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 명령 읽어와서 실행하고 그 다음 거 읽어와서 실행하고.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아까 OS가 돌 때까지는 시스템 모드, 얘가 비트가 1인데 여기서 요리 갈 적에는 그러니까 OS 서비스가 끝나고 게임 프로그램으로 갈 적에 요 OS가 요 비트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저 모드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는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거예요. 유저 모드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OS 서비스가 실행될 적에는 슈퍼바이저, 관리자 모드에서 동작하고 OS가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그놈이 여기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게 하는 거는 누가 하나요? 클릭은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로 얘를 메인 메모리로 올리는 거는 OS가 하는 일이거든. OS가 얘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CPU로 하여금 얘를 실행시키기 직전에 CPU 안에 있는 요 비트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사용자 모드에서 얘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LDR이라든지 이런 명령은 내릴 수 있더라도 스톱이라는 이런 명령은 내릴 수 없도록 왜냐니까 특권 명령이니까 이런 명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 쭉 돌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게임 프로그램인데 현재까지의 게임 스코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싶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적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건 누가 해야 되나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는 얘가 직접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도 되지만은 그리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 게임 프로그램인데 요 게임 프로그램이 직접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리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니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남의 파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버 컴퓨터에 여러 사용자 파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파일을 보는 거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를 직접 접근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하드디스크 현재 게임 스코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요 게임 프로그램은 OS한테 부탁을 합니다. OS한테 야, 지금 내 게임 스코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달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이런 자원을 접근할 적에는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탁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때 배웠죠. 부탁은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해 가지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인터럽트가 걸렸으니까 OS 안에 들어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거지. 이 서비스 루틴에서 보니까 얘가 디스크에 현재 스코어를 저장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OSI는 이 코드가 동작해가지고 현재 스코어를 얘를 대신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OS로 우리가 여기서 인터럽트 걸어서 OS로 가면은 이 모니터 비트가 1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아무 명령이나 다 내릴 수 있거든요. 일반 유저는 못 내리는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현재 스코어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유저 영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면서 모니터 비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나리오를 볼까요? 처음에 운영체제 서비스가 실행될 때는 관리자 모드, 그래가지고 게임,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사용자 모드, 요 비트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여기서 요리 가면은 또다시 관리자 모드가 되고 요 비트가 1이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은 다시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돌 적에 사용자 모드에 있다가 슈퍼바이저 모드로 갔다가 또 사용자 모드 왔다가 또 슈퍼바이저 모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는 제일 처음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요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겠죠. 메모리에 적재되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유저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키보드를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걸리겠죠. 인터럽트가 걸리면 CPU는 바로 인터럽트를 받으면 요 비트를 1로 바꾸고 모니터 모드로 가고 바로 OS 영역으로 점프하는 거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시스템 모드.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할 적에는 시스템 모드에서 동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동작이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마우스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어요. 인터럽트를 걸면은 인터럽트를 받은 CPU는 바로 모니터 비트를 1로 바꾸고 마우스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 거지.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OS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동작할 적에는 모니터 비트가 1인 거예요. 그래갖고 쭉 얘가 실행되다가 마우스 동작이 끝나면 다시 유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OS가 요 유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직전에 요런 비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오고 그 유저가 다시 디스크나 프린터나 모니터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인터럽트가 걸려야 되겠죠. 인터럽트가 걸리면 또 다시 시스템 모드로 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그게 끝나면 또 유저 모드로 가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우리가 게임이 되든 아니면 뭐 HWP 같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되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처음에는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걸려서 모니터 모드에서 실행되다가 그게 끝나면 또 유저 모드로 돌아오고 또 시스템 모드로 가고 또 유저 모드로 가고 또 시스템 모드로 가고 유저 모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유저 모드다 그렇죠? 여기는 시스템 모드 혹은 슈퍼바이저 모드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될 적에는 계속 요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유저 영역에서 실행하다가 시스템 모드에서 실행하다가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그림으로 요 그림으로 해석하면 어찌 될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보통 때는 게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유저 모드예요.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스코어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싶다. 디스크는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안에 있으면은 요 애플리케이션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어요. 걸면은 여기서 OS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해가지고 요 디스크에 현재 스코어를 기록해요. 얘가 돌 적에는 아까 요 때는 유저 모드인데 이때는 시스템 모드죠. 슈퍼바이저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면서 하드웨어를 혹은 디스크를 접근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요 위로 돌아가 가지고 또 유저 모드에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끊임없이 사용자 모드, 시스템 모드, 사용자 모드, 시스템 모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오늘 배웠던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CPU는 인텔 펜티움도 그렇고 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ARM CPU도 그렇고 대부분 거의 모든 CPU는 아주 간단한 CPU 말고는 전부 다 이중 모드를 지원해요. 우리 컴퓨터 구조 때 이거 이야기 안 했는데 OS에 하려고 미뤄둔 거예요. 컴퓨터 구조 때는 우리가 플래그가 요 4개만 있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인텔 펜티움이나 모든 CPU들을 보면은 요 모니터를 나타내는 비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OS가 실행될 적에는 요 비트가 1로 세팅되고 일반 유저가 돌 적에는 0으로 되고 그래서 절대 일반 유저가 이런 특별한 명령을 못 내리도록 그 말이 빠졌네. 일반 유저가 만일에 아까 프리빌리지드 모드 특권 명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의로 스톱이라는 명령을 내려두면은 CPU가 요 명령 읽어왔겠죠. 읽어왔는데 스탑이라는 명령이 있어. 그러면 CPU는 지금 모니터 비트가 1인가 0인가를 봐요. 당연히 유저 모드니까 얘가 0이 되어 있겠지. 0인데 스탑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하면은 CPU는 이 명령은 잘못된 명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한 걸로 생각해요. 내부 인터럽트 지난 시간 때 배웠죠. 그래가지고 CPU는 이 명령을 실행하는 대신에 OS 안에 들어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얘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적에 처리하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요리 점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요 잘못된 시도를 한 놈은 바로 메모리에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 이 서버 컴퓨터 같이 중요한 컴퓨터에 일반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스탑이라는 명령 내려서 다운시키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중 모드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뭐하고 또 관련이 있냐니까 보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 프로텍션. 보호. 일반 유저가 아무 명령이나 내려가지고 다운시키면은 그 해악이 모든 사람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줘야 되겠죠. 보호. 영어로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호받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3가지가 되겠어요. 첫째는 입출력 장치에 대한 보호, IoT에 대한 프로텍션이 되겠어요. 두 번째는 메모리에 대한 보호, 세 번째는 CPU에 대한 보호가 되는데 각각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입출력 장치에 대한 보호. 아까도 우리가 얼핏 이야기했지만은 일반 사용자는 서버 컴퓨터나 이런 환경에서 보면 일반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서버 컴퓨터라고 했는데 서버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죠. 여기에 프린터가 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지금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 서버 컴퓨터를 경유해 가지고 요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얘가 요거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요 프린터에 대해서 뭐 리셋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얘가 찍고 있는데 얘도 나도 찍겠다라면서 막 신호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어찌 될까요? 프린터에 한 줄은 얘께 찍히고 한 줄은 얘가 찍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프린터 혼선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린터에 대해서 강제로 리셋도 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예제도 있습니다. 프린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서버 컴퓨터에는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겠지.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파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자기의 중요 정보를 학점이나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여기 자기의 요 하드디스크에 딱 저장을 해뒀는데 여기는 다른 애가 여기 하드디스크를 마음대로 접근해가지고 보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프린터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입출력 장치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유저가 프린터나 혹은 요 디스크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려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입출력 장치거든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in이나 out 이런 명령이에요. 아까 LDR 명령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갖고 오는 거고 스톱 명령은 CPU를 중지시키는 거고 리셋 명령은 CPU나 전체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건 당연히 특권 명령어가 돼야 되겠죠. in이나 out은 무슨 명령이냐니까 in은 예를 들어서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데로부터 입력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명령이에요. out은 뭐냐니까 출력 장치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프린터나 디스크나 뭐 랜이나 스피커나 이런 데 그 출력을 내보내는 명령이 out인데 그 in, out 이런 명령이 어셈블리어에서 in, out 이런 명령이 입출력에 관련되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무 유저나 in, out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입출력 명령을 privileged instruction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런 명령은 일반 유저는 못 내리고 이 시스템 OS만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얼핏 했던 이야기예요. 게임 프로그램이 게임은 보통 뭐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사용한다고 합시다. 게임 프로그램이 프린터에다가 뭘 적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게임 프로그램이 돌 적에는 유저 모드예요. 유저 프로그램은 프린터를 가동시키는 out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out 명령을 특권 명령으로 딱 설정을 해두는 거라. 그러면은 유저 모드에서 out 명령을 내리면은 프린터 동작시키려고 그러면은 바로 CPU는 out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내부 인터럽트가 발생한 걸로 생각해 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요. 요리 가면서 바로 모니터 모드로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유저 모드인데 얘가 out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네 해가지고 요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면서 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그러면은 절대로 얘가 프린터를 사용 못하겠죠. 그럼 얘가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얼핏 이야기했었어요. 입출력을 굳이 하려고 하면은 OS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직접 프린터를 가동하는 out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얘가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하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했죠. 보통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인터, 명령 이름이 인터입니다. 인터럽트의 첫 자겠죠. 인터럽트. 요 인터 명령을 내리면은 그러니까 in이나 out 명령 대신에 인터 명령을 내리면은 CPU는 요 명령 읽어오면은 마치 인터럽트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러면 CPU는 하는 일을 중지하고 요 인터 명령을 처리하는 루틴이 여기 있어요. 물론 프린터를 가동하는 루틴이겠죠. 그래서 OS가 대신해서 프린터를
가동시켜주고 가동이 끝나면은 또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OS로 갔다가 유저로 왔다가 또 OS로 갔다가 유저로 왔다가 아까 그림 했죠, 그렇죠? 요 그림. 유저에서 갔다가 OS로 갔다가 유저로 왔다가 OS로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출력을 하려면 OS한테 요청하고 그때는 OS가 돌 적에는 시스템 모드죠. 시스템 모드이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안에서는 in이나 out 명령을 마음대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다시 유저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유저 모드이기 때문에 유저 모드에서는 in이나 out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아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요 이름을 붙일까? 얘는 A고 얘는 B예요. A가 사용하는 파일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겠죠. A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파일이 있는데 B가 여기에 있는 A의 파일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B는 직접은 하드디스크를 접근 못하고 OS한테 부탁을 하겠죠. 야, OS야, 내가 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을 읽고 싶다라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 OS가 쭉 보더니 네가 요청했던 파일은 A 파일이고 니는 지금 B니까 당연히 A에 있는 파일을 너는 못 읽지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OS가. 그래서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요 B가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적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디스크에 있는 아무 내용을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라. OS는 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요 초기 부분에 얘가 요청한 게 정당한 건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루틴도 요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누가 넣어뒀을까? OS 만든 사람이 넣어뒀겠지. 윈도우즈 만든 사람이나 리눅스 만든 사람이 넣어뒀어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요청이 아니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파일을 못 읽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OS가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다음이나 이런 데 뭐 디스크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뭐 N드라이버 이런 거 제공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내용을 올려둘 수 있는 거는 딴 유저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왜냐하니까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OS가 딴 유저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일에 그게 아니면 절대 못 올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OS 안에는 그 입출력 명령을 특권 명령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OS만 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나왔네요. 사용자 명령이 in이나 out 명령을 직접 내리면은 CPU는 유저 모드에서 in이나 out 같은 특권 명령을 내리면은 당연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켜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Privileged Instruction Violation, 특권 명령을 침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보통 OS는 그런 요구를 내린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알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보다시피 하드웨어하고 일반 유저 프로그램 사이에는 OS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애플리케이션은 직접 하드웨어를 접근을 못합니다.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얘가 OS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일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디스크나 키보드 같은 하드웨어를 핸들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OS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부탁을 받은 OS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하면서 일단 초기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초기 부분에 그런 게 있겠지. 얘가 내린 요청이 올바른가? 정당한 요청인가? 알아보고 정당하면은 얘가 하드웨어를 구동시켜 주는 거고
정당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다른 사람의 파일을 읽으려고 한다 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디스크 안 읽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부하고 올바르면은 읽어주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OS가 중간에서 일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갈수록 컴퓨터의 보호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명령 하나, 프로그램 하나 실행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스마트폰 전체가 다운되면 곤란하지. 그것만 다운돼야지. 잘못된 프로그램만 다운돼야지 스마트폰 전체가 다운되면 곤란한 거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입출력 관련 명령은 모두 다 특권 명령으로 내리고 입출력은 오직 OS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호 뭐가 있을까? 메모리 보호예요. 메모리 보호. 메모리 보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요새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죠. CPU가 있고 여기 있는 그림 다시 그리는 건데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에는 OS가 항상 상주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둬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저 프로그램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리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보호를 받아야 되냐니까 다른 사용자 메모리 혹은 운영체제 영역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 유저 1 프로그램이 돌면서 유저 2, 유저 3 요 영역을 읽으려고 하는 거라. 메모리의 명령이니까. 혹은 얘가 돌면서 OS 안에 있는 어떤 값을 아까 OS 안에 보면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 있다라고 했죠. 요 유저 프로그램이 돌면서 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 코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해킹이다, 그렇죠? OS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유저 1이 돌 적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래서 여기만 딱 접근해야 되는데 유저 1 프로그램이 돌면서 다른 유저 영역의 메모리를 기웃거려 본다라든지 아니면 OS 영역에 있는 내용을 볼 뿐더러 또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리 되면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보호받아야 되겠죠. 일반 유저가 딴 사람 프로그램을 보면 곤란한 거지. 보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우연히 또는 고의로 혹은 어떤 해킹으로 운영체제에 대한 해킹으로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딴 메모리 영역을 보려고 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OS 설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돌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영역 말고 딴 데를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 구조 때 배운 것처럼 CPU에서 메모리로 어드레스 버스가 갑니다. 그렇죠? 어드레스 버스는 전기줄 다발이에요. 내가 몇 번지를 읽겠다 하는 어드레스 버스가 가면은 그 몇 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리 오게 된다. 컴퓨터 구조 시간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OS나 다른 영역에 못 들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드레스 버스를 쫙 잘라버리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드레스 버스를 잘라버리면 당연히 어드레스를 못 내니까 다른 영역으로 못 들어가겠지. 근데 잘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기 영역에도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잘라버리면은. 그러니까 잘라버리면은 자기 영역에도 못 들어가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닌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뭘까? 요라면 되겠죠. 요 어드레스 버스에다가 여기에다가 문지기를 한 명 세워두는 거예요. 문지기. 수위를 한 명 둔다는 거지. 요 문지기가 둬가지고 얘가 어떤 주소를 낼 적에 그 주소가 유저1 요 영역, 예를 들어서 유저1 영역에 할당된 주소가 500번지부터 1000번지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 CPU가 내는 주소가 500에서 1000번지 사이면은 요 문지기가 그걸 통과시켜주고 요 범위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3000번지나 혹은 200번지나 이런 데를 하면은 요 문지기가 안 돼. 그 주소로는 내지 마 하고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유저1이 돌 적에는 항상 500부터 1000번지 사이만 통과시켜 주도록 한다는 거지. 유저2가 돌 적에는 1000번지부터 예를 들어서 뭐 2000번지, 유저2는 1000번지부터 2000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CPU가 유저2를 돌 적에는 요 문지기가 이번에는 1000번지에서 2000번지 사이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는 안 돼 하고 거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지기를 세워두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요 문지기는 사람이 아니겠지, 당연히 컴퓨터니까. 요 문지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가? 요 문지기는 실제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요 안에다가 요 레지스터를 둬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거는 베이스, 얘는 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베이스부터 리미터 사이, 요 베이스부터 리미터 사이에 들어오는 거는 통과시켜주고 요거 범위를 벗어나 예를 들어서 유저1 프로그램이 돌 적에는 500에서 1000 사이 들어올 적에만 통과시켜주고 뭐 200번지나 3000번지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얘가 200번지나 3000번지를 읽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CPU로 인터럽터 신호가 가도록 자기 범위를 넘어서는 번지를 읽으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인터럽터가 가도록 인터럽터가 그러니까 요 문지기가 CPU한테 인터럽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못된 범지를 읽으려고 하면. 인터럽터를 받으면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 안에 들어있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는데 그럼 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은 뭐냐니까 얘가 잘못된 번지를 읽으려고 하네 라고 하고 잘못된 번지를 읽으려고 시도한 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OS 안에 들어있는 요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 이런 잘못된 시도를 우리는 컴퓨터 용어로 보통 세그먼트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메모리, 세그먼트는 어떤 영역이라는 뜻인데 그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는 거지. 그래서 세그먼트 바이올레이션 에러 메시지를 내면서 OS의 영역이나 다른 유저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면은 요 ISR이 동작해가지고 요 잘못된 시도를 한 놈을 강제로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했는지 모르지만은 컴퓨터의 OS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혹은 한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을 올려두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특권 명령을 하는 거 혹은 듀얼 모드라는 거를 개발해낸 거고 또 일반 유저 프로그램이 다른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는 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그 문지기를 컴퓨터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니까 MMU라고 합니다. MMU. 뭐의 약자냐니까 여기 있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메모리 관리 유니트가 되겠. 메모리 관리 장치. 그래서 MMU를 둬가지고 요 MMU의 역할은 간단해요. 요 베이스하고 리미터 사이에 들어오는 놈 주소만 통과시켜주고 다른 건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MMU 안에 있는 요 베이스나 리미터 값은 누가 설정할까? OS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OS가.
당연히 MMU 안에 있는 베이스 리미트 값을 바꾸는 요 명령은 특권 명령이 돼야 되겠지. 아무나 바꿀 수 있으면 일반 유저가 아무나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권 명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둔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보호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야기를 배웠다. 그렇죠? 컴퓨터가 돌 적에는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 이런 두 가지 듀얼 모드가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 컴퓨터나 이런 것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유저들은 절대 OS 영역에 혹은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을 못해요. 그 특권 명령이라고 하지. 그리고 I/O를 보호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앞에 배웠는데 이 특권 명령으로 사용하고 배웠고 메모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MMU를 뒀어요. 또 아까 우리가 앞에 보니까 뭐가 또 보호받아야 되냐니까 CPU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CPU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 서버 컴퓨터 같이 한 컴퓨터를 여러 명이 쓴다면은 CPU도 어떤 침범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입출력 장치 보호하고 메모리 보호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 때 이 CPU 보호부터 해가지고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